폭력 미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파문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배구연맹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학교 폭력에 연루된 선수들의 프로 입단을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달라라는 당부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체육철학자인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김정효 외래교수 연결해서 체육계 학교 폭력 미투의 내막과 학교 폭력 근절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배구계 학폭 미투. 이 지금 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미투가 터져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불거진 학교 폭력은 여러 가지 점에서 기존의 어떤 체육계의 부조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심석희나 고 최숙현 선수의 경우에는 선수가 피해자였단 말이죠. 음, 다시 말해서 감독과 선수라는 비대칭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인데 네, 이번에 학교 폭력 미투는 선수와 선수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잘 드러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아,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는 점차 사적인 영역으로 그 외에는 좀 확대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운동선수의 학교폭력 미투 운동은 우리나라 학교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끝판왕 뭐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음.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다 나왔다는 뜻이죠. 아,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왔다는 뜻이다.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학교 부조리라는 게 주로 이제 그 운영상의 문제들 그리고 그 감독과 선수와의 관계 그리고 뭐 그 학교 교육 시스템과의 마찰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개인의 사적인 문제들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부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사적인 것들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네. 그것까지 이제 드러나 버렸으니까 이게 음.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폭력의 유형도 이 지금 이제 터져 나오는 그 이제 이른바 이제 폭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 네, 들어보면은 사실 놀랄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교수님은 이 지금 그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도 그 살펴보시지 않았겠어요? 어떤 네, 부분들이 네. 가장 충격적이던가요? 그 전형적인 학교 폭력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게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폭행의 내용도 그렇지만 문제는 그 주체가 운동선수라는 점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네. 말씀을 드리면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일진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학폭하고 음. 결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네. 운동하는 선수들이 후배나 동료를 괴롭히고 때리고 넘품을 갈취한다? 그럼 그들에게 스포츠는 뭐야? 음. 그렇게 스포츠를 할 바에 그만두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양상을 좀 지켜보면 체육계 전체 학교 폭력이 만연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게 과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체육계에 학교 폭력이 만연한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 보세요? 결국 엘리트 체육의 문제가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한다면 우리나라 학교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한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학교 운동선수는 언제나 기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운동하는 기계.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인성이고 그걸 가르치는 교육이었단 말이죠. 음. 그게 저는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엘리트 체육의 문제는 그동안에 많이 그 지적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잘 그렇죠.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구조적인 문제가 안 바뀌면 학교 폭력도 근절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의 예. 대책들이 그냥 대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폭력, 운동선수들의 학교 폭력 미투를 그냥 개인 간의 어떤 원한, 고발, 음.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건 해결이 난망한 거죠. 결국 이것도 우리나라 학교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된 거니까 근본에서 들여다보는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정말로 필요한 때가 온 거죠. 음, 이게 지금 이른바 아주 소수의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 네, 1, 2, 3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1, 2, 3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 이제 그렇죠. 인식이 체육계에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학생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요? 학생들은 굉장히 괴로운 입장이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운동만 잘하는 선수들을 길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축구팀에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힘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동료들 사이에서의 힘이 비대칭 관계가 성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운동 잘하는 선수가 이제 갑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는 선수가 을이 되는, 그건 뭐 불보듯 뻔한 거고, 뭐 그런 가운데서 결국 운동 선수들끼리의 학교 폭력이 만연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엘리트 체육이 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이런 문제는 대정적인 처방만으로는 절대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게 표면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정상화라고 부르는데, 네. 쉽게 말해서 공부하는 자리에 운동 선수들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음. 그게 저는 정상화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안 돼왔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선수들에게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가치들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 저는 윤리교육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들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전국 대회에서 1, 2, 3등 안에 들어야 뭐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문제도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적 지상주의인데, 성적 지상주의라는 게 결국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피라미드 구조가 학교 폭력을 더욱 조장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무조건 운동 잘하는 선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운동 잘하는 선수가 되면 감독조차 쉽게 말해서 함부로 못하거든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결국 학교 폭력을 양산하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교 폭력 문제, 뭐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터져 나올 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년 전이죠. 2019년 발표한 학생 선수 인권 침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은 합숙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학교 폭력 피해자가 10% 정도 더 늘었다 그래요. 네. 이 합숙소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선수 간 폭력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합숙소 생활 안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은 이것도 대안이 없는 건가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학교 스포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합숙소의 비교육적인 문제는 많이 제기되어 왔죠. 그게 저는 이제 운동선수를 기계로 만드는 장치라고 보는데, 쉽게 말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운동만 해. 그걸 공간화한 게 바로 합숙소거든요. 네. 그런 공간에서 어떻게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합숙소의 구조가 시상대의 구조랑 같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단상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해도 좋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합숙소는 정말 다른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지만 예를 들면 엘리트 체육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 네. 전반적으로 또 우리 뭐 국위선양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올림픽에서 뭐 좋은 성적을 기록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경기력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경기력 저하는 분명히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 경기력 저하라는 게 사실 그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그게 지금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 기쁨이 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 한 개인의 영광이나 혹은 성취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국가의 어떤 성취나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당분간 그런 그 경제력 저하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그런 제도들이 정말 제대로 정착이 되면 오히려 더 그 아마추어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이 돼서 또 괜찮은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네. 그걸 또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한테 그동안에 너무 큰 짐을 지어줬던 거 아닌가.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배구연맹 지금 뭐 이제 배구계 학폭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요. 배구연맹 대처가 어떻게 그 적절한가 이 부분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이 학교 폭력 등에 연루된 선수는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전면 배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 입단 자체를 막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한 제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듣고 나서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학폭 가해 선수들이 불쌍하다는 논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없던 시절에 한 행동인데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끼어들면 사실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네. 저는 이 문제는 결국 피해자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들의 그 행위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그런 가해자들이 우승 세레모니를 하고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런 거 보면 그 자체로 2차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결국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하는 것. 이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네. 그걸 이제 할 수 있도록 연맹이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가해 선수로 지목된 선수들 영구 제명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영구 제명 징계까지 갈 사안인지는 그 선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의 그 피해자의 심정이 얼마만큼 치유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스포츠 문제에서 가장 커다란 그 결점이 저는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어떤 대정적인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연맹의 입장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그게 다른 선수들에게 어떤 그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므로 해서 그게 근절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거는 학교의 문제를 또 맡기는 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받아주지 않겠다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 그 연맹에서 해야 될 것들이 결국 그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정착될 수 있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도 학폭 재발 방지 검증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서 학교 폭력 뭐 경력이 있다거나 이럴 때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어느 정도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재발을 방지한다라는 것은 사실 크다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문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동료나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선수들에게는 운동할 기회를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저는 선수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조금 더 고통스럽고 힘든 한이 있더라도 엄정하게 처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학교 폭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부 선수들의 문제로만 치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호함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김정효 외래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비틀즈의 Don't Let Me Down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Don't let me down.
like she does. Ooh, she does.